안녕하세요.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. 오늘은 임용 면접에서 꼭 필요한 목소리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용 면접을 앞두고 많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. 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? 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또 시험 시간을 넘기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도 이 목소리에 대한 고민들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목소리가 작아서 고민인 분들 또는 저는 목소리가 많이 떨려서 혹시 감점을 받진 않을까요? 뭐 이런저런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요. 오늘 저랑 같이 임용 면접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고득점 목소리 트레이닝 함께 해보시면 조금이나마 면접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면접을 잘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2차 임용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오늘 목소리 트레이닝 시작해 보실게요. 우선은 이 트레이닝에 앞서서 임용 면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이 밝은 목소리입니다. 이 밝고 힘 있는 목소리는 이 면접 응시자에게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. 사실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죠. 그래서 똑같은 답변, 똑같은 목소리 듣기만 해도 굉장히 지루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누군가가 딱 들어와서 굉장히 밝고 좀 힘있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표현을 한다면 분위기가 좀 환기가 되겠죠. 자,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밝고 힘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이겁니다. 밋밋한 목소리는 같은 음으로 동일하게 소리를 내죠. 그래서 단조롭습니다. 그런데 밝고 힘있는 목소리는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차이를 크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관리번호라는 말을 할 때도 관리번호 1번입니다. 밋밋하죠.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 관 그리고 두 번째 글자 리 글자의 차이를 두면 관리번호 1번입니다. 이런 식으로 글자의 음높이의 차를 준다면 잘 들릴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문장 보이시죠? 학생 중심 교육이란 이 말을 할 때도 학생 중심 교육이란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. 음높이를 둬서 학생 중심 교육이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죠.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시작할 때 또 포물선을 그려서 올라가면 됩니다. 교사 중심의 전달이 아닌 내려갔죠. 그리고 또 올라가면 되겠죠. 학생 중심의 배움을 의미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문장의 처음 또는 쉬고 그 다음 문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의 음높이의 차를 둬서 표현을 해주시면 잘 들리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잘 들리는 목소리 바로 강조를 하는 건데요. 임용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조건 같은 경우, 그렇죠, 매우 중요하겠죠. 그럴 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첫째, 둘째,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. 또는 조건에서 중요성을 말해라, 뭐 이유를 말해라, 뭐 또는 교직관과 연계하여 말해라,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. 이러한 조건들이 잘 들릴 수 있게 그 문장 또는 그 글자는 더 크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지금 문장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. 미래 사회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. 이 문장에서도 그냥 읽으면 밋밋하게 읽힐 수 있어요. 자,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글자에서 두 번째 글자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떤 글자가 보이세요? 미래, 그쵸? 미래 보이시죠? 또요, 로봇, 또 인간, 공존 등등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물론 무엇을 강조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. 내가 더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로봇, 인간, 그리고 공존을 한번 강조해 볼게요. 미래 사회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.
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더 잘 들리겠죠? 자, 세 번째는요, 안정감 있는 목소리입니다. 면접장 가면 다 긴장을 합니다. 그래서 다 빠르고 다 떨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좀 빠르게 급하게 말을 할 텐데 이럴 때 누군가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말을 한다면 눈에 띌 수 있는 하나의 차별점이 될 수 있거든요. 안정감 있고 천천히 이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천천히 말을 한다는 거는 바로 쉼을 두는 거예요. 쉼 없이 그냥 문장을 다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빠르다, 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죠. 이 문장에도 주어, 목적어, 서술어 또는 쉼표, 마침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 퍼즈, 일시정지를 하면 훨씬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지금 이런 문장을 말한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끊으시겠습니까?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서 끊겠죠. 저는 끊을 수 있고요.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끊고 또 실시하겠습니다.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.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저는 또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반호흡, 완전히 푹 쉬는 건 아니지만 일시정지를 중간중간에 두면 훨씬 안정감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? 예를 들어 심리카드를 활용하여 마음 연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. 학생들이 심리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.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학생들은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문장의 퍼즈 기억하세요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세 가지 팁 알려드렸는데요. 이 부분들을 여러분 좀 신경 써서 주어진 답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막에 답변이 나올 건데요. 함께 이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이 차별점을 잘 신경 써서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면접처럼 좀 더 밝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답형 1번 문항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. 최근 인터넷과 SNS의 발달에 따라 학생들은 사이버 환경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 지도상의 유의점을 저의 교직관과 연계하여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의 교직관은 일기장 같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. 학생들은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진솔하게 적곤 합니다. 저 역시 일기장 같은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진심을 담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.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 지도상의 유의점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가해 학생 측면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피해 학생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책임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를 위해 저는 역할극을 통해 피해 학생의 감정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통해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고 사이버 폭력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둘째, 피해 학생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. 또한 1:1 상담을 통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가정과도 연계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더불어 전체 학생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체 학생 측면에서는 예방 교육이 진행돼야 합니다.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낙인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또한 토의 토론 수업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학생들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저 역시 학생들의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책임 교사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여러분 목소리 트레이닝 같이 따라 해보셨나요? 어떠셨어요? 네, 생각보다 좀 느리다 싶기도 하고, 좀 생각보다 과하다 싶기도 하실 텐데, 시험입니다. 그래서 잘 들리고, 좋은 점수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겠죠?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팁 잘 기억하셔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고요. 또 특히 구상형뿐만 아니라 즉답형 굉장히 걱정이 되실 텐데, 이 즉답형을 할 때도 이 부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? 도움이 되셨을까요?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